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가슴 지방 이식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가슴이 작은 분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예, 고객 예, 분들이. 예. 그때 가슴 확대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신데요. 가슴 확대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첫째, 이제 흔히들 많이 아시는 그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죠. 네. 혹은 뭐 코질 백이라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뭐 물방울 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넣는 소위 말하면 이물질이죠. 그런 그 보형물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 그거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안전하고 좋은 그 가슴 이식, 그러니까 지방 이식, 내 살, 내 지방을 가슴으로 옮겨서 옮겨서 가슴을 확대하는 가슴 지방 이식 확대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과 둘, 그러니까 보형물과 가슴 지방 이식을 혼합한 믹스한 그런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혼합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가슴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가슴 지방 이식은 네네네. 어떠한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은 뭐고 그 네네. 미국만의 차별점은 뭔가 있을까요? 예. 네. 이제 그 가슴 확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만 네. 그 방법에 따라서 그 장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 어느 방법이 아주 나쁘다. 사실은 그렇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수술 방식과 그 효과, 또 그 고객께서 원하는 기대치,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가슴 그 상태, 그거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서 어느 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를 자세히 평가를 한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첫째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이 가슴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지방을 가슴에 옮겨서 확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 훨씬 최소화되고 적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점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4살이 되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해서 생착이 되면 4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죠. 촉감도 좋고 소위 말하는 이제 티가 안 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어떤 장점도 부수적으로 있냐면은 지방을 옮겨 심기 위해서는 지방 흡입이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허벅지 살이라든지 복부 혹은 이제 허리 뒷구리 살 이런 데서 지방을 빼서 흡입을 해서 옮겨 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지고 날씬해지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형물을 넣는 경우에는 통증이 제법 심합니다. 수술 후에. 그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내내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방 이식을 하면 4살을 옮겨 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약간의 통증만 지속되고 보통 3살 이후에는 거의 통증이 없으세요. 회복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보형물을 넣으면은 제일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이 가슴 지방 이식에 비하면 한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세요, 이 지방 이식이라는 게.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보형물이 지방 이식에 비해서 위험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구형 구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구형 구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형 구축이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 내지는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아직도 좀 안 알려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 막이 쌓이는 거예요. 막이 쌓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조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생기고 이제 모양도 일그러지고 이제 촉감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심해지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돼서 결국은 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방법으로 구축이 생기면 그거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결국 빼는 게 상책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가슴 지방 이식으로 확대를 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살펴보면은 잘만 되면 제대로만 하면 가슴 지방 이식 확대가 보형물에 의한 확대보다는 장점과 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가슴 보형물 확대는 어떤 획일적인 그 보형물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정확하게 이제 그 크기가 그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큰 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예를 들어서 뭐 200cc 사이즈를 넣느냐 300 사이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확대가 가능한 그런 이점도 있지만 지방 이식도 못지않게 가슴 확대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가슴 확대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A컵 이하가 많으세요. A컵부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두 단계 B컵, C컵까지도 가슴 이식으로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저는 웬만해서는 가슴 지방 이식 확대를 권하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수술 1회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가슴 지방 이식은 이제 생착률에 100% 생착이 안 되기 때문에 1차 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6주 내지 2달쯤 돼서 이제 2차 리터치라고 그러죠. 리터치 2차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3차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물론 있으신데 1차 수술 자체가 백 보형물 수술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부담이 훨씬 덜 하시고 설령 2차를 하긴 하지만은 2차 수술 자체는 이제 1차 때 뽑아놓은 지방을 냉동고에 아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그 보관된 지방을 빼서 쓰기 때문에 시술 시간이 30분이면 끝나세요. 그래서 리터치 2차, 3차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은 지방 이식의 수술을 여러 번 한다는 그 고정관념은 굳이 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저희 병원만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슴 지방 이식에 있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년간 많은 그 케이스를 해왔고요. 케이스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제 나름대로 정말 병원만에 이제 생긴 것도 있고요. 특히 이게 가슴 지방 이식은 생착률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착률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방법이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줄기세포를 쓴다든지 PRP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떤 재료를 가지고 쓰던 간에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할 때 지방을 심을 때 그 얼마나 정교하게 정확하게 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지방을 심을 때 보통 1.5 내지 2mm 정도의 그 가는 그 이제 주사 바늘 같은 이렇게 하자면 이제 캐놀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캐놀라를 통해서 이제 가슴에다가 지방 이식을 심는데 아주 1 내지 2mm 구멍을 뚫어서 그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가슴 안에다가 이거를 지방을 심는 거기 때문에 의사 그러니까 그 수술자의 그 손 감각이 중요합니다. 감각으로 심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손끝에 그래서 그 기술이 나와서 그 얼마나만큼 지방층을 이제 여러 층으로 깔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고 골고루 아주 잘 심어서 모양도 이쁘게 하고 이제 서로 겹쳐서 어떤 염증 반응이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이제 생착이 잘 되고 그 부분이 어떤 재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음식의 그 요리가 그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손끝에서 음식 맛의 차이가 있고 다르듯이 지방 이식도 특히 가슴 지방 이식은 얼마만큼
많은 경험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잘 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외람되지만 자신 있게 잘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만약에 네네. 그 보형물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제거를 한다면 보형물 그렇죠. 제거 후에 바로 지방 이식이 가능할까요? 아, 그런 경우가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보형물을 넣으면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 체질에 따라서 혹은 이제 공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구형 구축이 생기거나 네.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제 보형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빼고 나면 수술 전보다 오히려 더 가슴이 작아지세요. 그걸 생각하면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냥 참고 사시는 여성분도 많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걸 빼서 빼고 그 수술 과정에서 바로 이제 지방을 채취해서 가슴 지방 이식으로 거기를 다 메우고 원상 복구를 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사이즈로 가슴 이식으로 가슴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그냥 보형물 없는 상태에서 가슴 확대라는 경우는 1차 하고 2차 정도 하시면 되게 만족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백을 넣고 빼서 하는 경우는 이제 보통 3차까지 해야 오래 가고 모양도 잘 나오고 크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예. 네. 가슴 지방 이식은 네네. 지속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백을 넣으면은 사이즈가 계속 오래 갈 것 같고, 그다음에 가슴 지방 이식을 하면 뭐 심지어는 뭐 심었던 그 지방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별 크기 확대도 없고 실망을 많이 하신다 일부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런 사례도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 채취와 그 지방 이식을 제대로 잘 하신다면 충분한 사이즈 크기를 얻고 그 다음에 잘 생착된 지방은 뭐 지방 이식을 했다고 해서 금방 뭐 사이즈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가슴에는 지방층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층이 있고 그 지방이라든지 새로 심은 이식된 지방이 이식했다고 해서 빨리 소실되는 건 아니세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가슴 사이즈가 작은데 그대로 수술 안 하고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와 보형물을 넣는 경우와 그다음에 가슴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상태에서 참고 지내신 분들은 나이 들수록 5년, 10년 지나면 사이즈가 그대로 갈 것 같을까요? 살이 빠지거나 하면은 가슴도 줄어들지. 아니 그런 거 없다고 쳤을 때 노화에 의해서 처지거나 그럴까요? 그러면? 자꾸 처집니다. 아, 평균 그 지방 부피에 가지고 있는 가슴 지방 부피의 평균 1년에 평균 1%씩 줄어요 매년. 안 그래도 5년 지나면 작은 5% 매년 평균적인 거지만 10년 지나면 10% 이상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망각하세요. 더군다나 더 망각하는 건 뭐냐면 보형물을 넣으면 보형물을 그 안쪽에 넣기 때문에 그 거죽은 이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방층일 거 아니에요. 그 지방층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가 계속 줄까요? 그대로 갈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보형물. 줄어들 것 같아요. 더 많이 줄어요. 아, 더 많이 줄어드는 네, 거죠. 보형물이 있기 때문에. 아, 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넣으면 보통 유효기간을 10년 잡으세요. 그러니까 10년 전후에는 언젠간 뺄 가능성이 많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보형물 위에 지방층이 계속 줄 거 아니에요. 1% 이상씩. 네. 그걸 착각하세요. 주는 겁니다. 물론 세 번째인 그 가슴에 지방 이식을 해서 확대한 것도 줄긴 줄지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지방층에다가 2배, 3배 두꺼워졌으니까 조금씩 1%씩 줄어도 훨씬 낫겠죠. 예. 처짐도 훨씬 덜할 거고 백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을 잘 하면 아주 만족도가 높고 안전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가슴 지방 네. 이식 수술할 때 통증이라든지 네네. 수술 후에 회복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가 중요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보형물하고 비교하면 보형물을 넣으면은 이제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뭐 마사지도 받고 이제 회복도 이제 많이 통증이 어느 정도 있으셔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마사지 과정이 말이 마사지지 그냥 가만 내둬도 아픈데 거기다가 문지르고 마사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을 참고 마사지를 받아야 돼요. 더 아프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어요. 아, 가슴 지방 이식을 하면 마사지를 거의 안 합니다. 필요성이 없고요. 그래서 관리라는 거는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양 관리세요. 왜냐면은 지방을 빼서 옮기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이제 지방층이 많이 소실되거든요. 근데 지방이 여성 어떤 미적인 관점에서는 보기 안 좋은 거지만은 신체 신진대사 영양 관점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이거든요. 그게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수술 후에 이제 체력이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아주 영양 관리,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관리에서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고 뭐 보통 일주일 후에 와서 이제 그 지방을 뺀 흡입된 곳에 흡입 구멍들이 이렇게 한 바늘씩 꼬맨 데가 있거든요. 몇 군데. 그래서 그거 실밥 빼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한 2주 정도 되면 지방을 뺀 자리, 흡입된 자리, 거기가 이제 그 딱딱하게 뭉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고주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관리가 필요하니까 저희 병원 오시면은 이제 고주파를 해서 그 뭉친 걸 다 풀어드리고 그래서 고주파 받고 나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뭐 한 달 정도 네.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영부영 이제 한 달 지나고 6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리터치 받으러 한 30분 정도만 하니까 받으러 오시고 그러면은 뭐 그 위험성 없이 크게 통증 크게 없이 일상생활에 그렇게 많이 지장도 안 주고 자연스럽게 가슴 확대를 받을 수 있고 그 만족이 생기시는 겁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더 뭐 필요한 질문은 없이고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아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